좋아요, 구독! 오늘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를 조금 복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전체적인 매매에 관한 거 여러분들한테 일단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기법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이제 차트 같은 경우에는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굉장히 단순화시키라고 말씀을 드리죠. 단순화시키시면서 한 번에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끔 직관적으로 몇 가지만 사용을 하셔야 돼요. 몇 가지만. 재주가 많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기법이 굉장히 좀 많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무조건 수익 내는 게 아닙니다. 수익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런 기법이나 차트 단순화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되고, 자, 여기 보면 오늘 이제 나스닥 차트를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오늘 나스닥 차트를 일단은 보여드리면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있죠. 꽈배기 라인. 제가 저번 주 하고 이번 주에 말씀을 드리는 거, 뇌동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뇌동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처음 시작할 때 캔들을 좀 봐야 된다. 캔들을 한두 개 정도. 처음 시작할 때 캔들을 일단 한두 개 정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꼬리가 길고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긴 이런 캔들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굉장히 좀 많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흔들릴 수 있다. 자, 일단 여기 보면 오늘 22시 30분에 장대 음봉 일단 꽂았습니다. 여기에서 장대 음봉 시작하자마자 장대 음봉 일단 꽂았는데, 여기 보면 캔들의 몸통 그리고 캔들의 꼬리를 비교를 해보면 이거는 뭐예요?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이만큼 나온 겁니다. 추세가 일단 요만큼 나왔어요. 장 초반에 뭡니까? 캔들의 움직임이 일단은 보시면 얘가 어떻게 갈지 일단은 보이신다. 굉장히 좀 많이 흔들면서 갈지 이런 게 다 보인다는 얘기죠. 여기에서는 뭡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실전 매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캔들의 꼬리가 굉장히 길죠. 그래서 뭡니까? 굉장히 많이 흔드는 구간이었는데 장 초반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일단은 보였다는 거예요. 왜요? 캔들의 꼬리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자, 두 번째. 그래서 뇌동매매를 여러분들이 방지하는 거 첫 번째 캔들, 두 번째는 뭡니까? 이평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평선을 일단은 봐라.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뭘 봐야 된다? 제가 소위 얘기하는 꽈배기 라인입니다. 꽈배기 라인. 꽈배기 라인. 자, 꽈배기 라인 일단 봐야 된다. 꽈배기가 뭐예요? 5일선과 21선을 비교를 해봤을 때 5일선이 이렇게 된다라고 치고, 그렇죠? 21선이 이렇게 된다라고 치면 이게 뭡니까? 이게 꽈배기죠. 꽈배기 뭐야? 5일선과 21선이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뭐다? 여러분? 많이 흔드니까, 횡보니까, 박스니까.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캔들, 이평선을 일단은 여러분들이 차트 보실 때 고려를 먼저 하신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서, 자,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들어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이제 기도매매 하시는, 그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기도매매, 올라라 내려라 라고 기도매매 하시는 이런 현상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확 줄어들 거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일단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오늘 전체적인 나스닥의 차트를 제가 복기를 해드린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뭡니까? 꽈배기 라인이죠. 5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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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선 하면서 꽈배기 라인에 붙였는데, 자, 21시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21시부터는 좀 활발하게 움직일 수가 있다. 21시 지나면서부터 여기입니다. 이 부분에 뭐가 발생을 했나요? 데드크로스. 데드크로스가 일단은 발생을 했다. 자, 제 기법 중에 기법 많지 않습니다. 기법 많지 않지만 가장 핵심적인 기법, 고점 매도와 저점 매수를 이제 꿈의 매매죠. 이 고점 매도와 저점 매수를 현실화시킨 것이 뭡니까? 제 기법 중에 수렴과 발산이다. 수렴과 발산. 자, 주요 시간대 일단 데드크로스가 나왔어요. 그러면 데드크로스 나온 그 봉 혹은 뭡니까? 그 다음 봉 매도 진입. 여기에서 매도 진입하면 돼요. 여기에서 매도 진입해서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가거나
아니면 22시 30분에 시작을 해서 여기에서 일단은 들어가거나 해서 뭡니까? 수렴과 발산까지.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뭐예요? 꽈배기 라인이기 때문에 뭡니까? 들어가지 말아라. 그 다음에 21시 이후에 수렴과 발산에 의해서 여기에서 매도 진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쭉 이렇게 가시는 이런 전략 추구하시는 게 가장 좋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오늘 전체적인 나스닥 장을 봤을 때 첫 번째 우리가 뭐 했나요? 뇌동매매와 뭡니까? 기도매매를 안 하기 위해서 뭐를 봐야 됩니까? 캔들과 이평선을 봐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주요 시간대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해야 되잖아요. 매매 안 하고 차트만 볼 거면 볼 필요가 없죠. 매매를 해서 수익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수익을 얻어야 될 거면 기법, 일단 기법. 첫 번째 뭡니까? 주요 시간대. 주요 시간대라고 하면 최소한 21시 이후에 주요 시간대에 들어가서 뭡니까? 제가 몇 가지 갖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특히나 수렴과 발산. 수렴과 발산. 자, 수렴과 발산은 뭐예요? 5일선, 21선, 이평선 딱 두 개만 체크를 해서 뭡니까? 5일선과 21선 딱 두 개만 활용을 해서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가 나오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발산을 통해서 어떤 가격의 변화가 있는지 요거를 일단은 체크를 하시면 된다. 자, 그럼 세 번째는 뭐겠어요? 우리가 진입을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진입을 했죠. 기법에 의해서 진입을 했어요. 그럼 뭡니까? 청산. 청산 같은 경우에는 이거 어차피 신세계 리턴즈는 전부 다 녹화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출연했던 모든 방송을 다 보실 수는 없어도 핵심적인 것만 좀 보시면 되는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라인이 있어요. 청산은요. 해외 선물에서는 5일선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5일선이. 왜냐? 5일선은 급등과 급락의 기준이 되죠. 급등과 급락의 일단은 기준이 되는 게 5일선이기 때문에 5일선 이탈 여부 종가상입니다. 종가상의 5일선 이탈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해집니다. 예. 종가상으로의 5일선 이탈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5일선을 중심으로 일단은 여러분들 5일선을 중심으로 하세요. 저한테 트레이닝을 받으시면 21선을 위주로 청산의 어떤 스킬을 배우실 수도 있기는 한데 일단 요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니까 5일선만 여러분들은 이거 하나만 딱 체킹하셔도 되거든요. 5일선 종가상으로 5일선에 가격이 아래에 있는지 아니면 가격 위에 있는지 그렇죠? 가격이 이탈했는지만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뭡니까? 청산의 기법으로 일단은 쓰시면 된다. 일단 이렇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나스닥 차트 이용해서 나스닥 차트를 항생 차트죠. 네, 항생 차트 일단은 이용을 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죄송합니다. 그 전에 625 매도 자리 제가 일단 리뷰를 좀 해드릴게요. 좋습니다. 지금 보면 이 부분에서 지금 계속 횡보 박스를 일단은 치고 있거든요. 625를 기준으로 했을 때 597까지 일단은 내려갔어요. 근데 625를 기준으로 했을 때 뭡니까? 컷이 또 한 번 났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늘은 무승부 처리. 일단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무승부 처리 일단은 하고요. 지금 이 시간대에 지금 이런 캔들의 모양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많이 흔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어떻게 되죠? 급락하면서 추세를 한번 줬죠. 급락하면서 추세를 한번 줬다라는 건 뭐예요? 발산을 했다는 얘기예요. 발산. 자, 제가 수렴과 발산을 굉장히 좀 많이 강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진리일 수 있어요. 진리. 우리가 어떤 힘을 내기 위해서 어떤 힘을 발산하기 위해서는 힘을 모으고 그 다음에 뭡니까? 힘을 쓰죠. 힘을 씁니다. 힘을 줘서 힘을 씁니다. 힘을 모으는 행위가 우리가 수렴 구간. 그렇죠? 힘을 쓰는 행위가 뭡니까? 발산 구간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뭡니까? 여기가 수렴. 힘을 모았고요. 여기에서 발산을 하게 된 겁니다. 발산하게 된 겁니다. 자, 따라서 지금 발산을 했어요. 발산을 했으니까 수렴과 발산, 수렴과 발산, 수렴과 발산은 계속적으로 사이클로 돌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뭡니까? 여러분들 수렴 구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수렴 구간을 지나서 나중에 뭡니까? 발산 구간으로 갈 것이다. 그러면 매수든지 매도든지
발상 구간을 우리가 찾아서 매매를 해야 된다. 수렴 구간에서 뭡니까? 일단은 조금 관망하시는 게 좋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항생 차트 보면서 제가 큰 그림 잡는 법을 좀 설명을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먼저 저희 계속해서 차트 기법 이야기해 가고 있고요. 먼저 오늘 방송 초반에 제시해 드렸던 단타 전략까지 다시 한번 복귀해 봤습니다. 지금 이 실시간으로 함께 노랑톡방 함께 주셔야지 마스터님과 오늘 방송 이후에도 함께 이어갈 수 있는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입장해 주셔야지 마스터님과 함께 평일에도 함께 정확한 전략 세워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마스터님과 함께 차트 기법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네, 하루의 차트를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종목을 하나 정하세요. 오늘은 나스닥이다. 아니면 오늘 항생이다. 종목을 하나 정하셔서 그 차트 분봉을 일단은 보시는 겁니다. 제가 조금 권유드리는 거는 한 3분봉 정도, 3분에서 5분봉. 그러니까 5분봉보다는 3분봉이 그래도 캔들이 조금 많겠죠. 그래서 3분봉 정도, 그리고 1봉. 오늘은 나스닥, 내일은 항생. 물론 한 가지 기준을 제가 좀 정해드리면 조금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들이 있죠. 그죠? 어저께 활발하게 움직였던 그 차트를 일단 여러분들이 보면서 분석하시는 게 일단 좋다. 자, 아까 제가 추세선을 일단은 말씀드렸는데, 자, 우리가 차트 분석을 할 때 가장 기초되는 거, 가장 먼저 되는 게, 먼저 봐야 하는 게 일봉이에요, 일봉. 일봉 차트를 먼저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봉을 보면서 어떤 중기적인, 어떤 장기적인 그런 어떤 방향에 대한 감각을 여러분들이 익히시는 게 좋은데, 자, 일봉을 보실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추세선을 그리는 거거든요. 추세선. 근데 이 추세선은요, 여러분, 굳이 그리지는 않으셔도 돼요. 자,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하게 어떤 밴드의 움직임, 어떤 채널의 움직임, 채널 구간을 일단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추세선을 일단 그으시는 것도 좋아는 보입니다. 자, 추세선을 제가 왜 안 그어도 된다라고 하냐면 월요일 날에도 제가 차트에 관해서 직관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죠. 자, 여러분들 차트 일단 보시죠. 올해 항생 차트인데요. 차트 딱 보세요. 2023년 여기서부터 일단은 보실까요? 자, 쭉 보세요, 여러분. 이게 올림 차트입니까? 내림 차트입니까? 딱 보시면 내림 차트죠, 내림 차트. 그죠? 여러분들이 굳이 어떤 추세선을 긋지 않으셔도 이 그림을 딱 보면 어떤 그림이 맞는지, 내가 어떤 그림을 잘 보는지, 그림의 싸움이라고 제가 월요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내림 차트예요, 내림 차트. 그럼 뭐예요? 매도가 일단은 유리한 거다, 중장기적으로. 매도 유리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디테일하게 채널 라인을 조금 그리고 싶다라고 하면 제가 두 가지를 일단은 말씀을 드렸죠. 추세에 대한 두 가지. 첫 번째, 추세선에 대한 두 가지. 첫 번째, 좀 크게 쓰겠습니다.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채널 라인을 형성하는 것. 그리고 뭡니까? 고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 요거는 어떤 구간에 대한 채널, 어떤 구간에 대한 것이 굉장히 좀 명확하게 나타나고, 고가와 저가를 연결하는 것은 현재 흐름과 추세에 굉장히 조금 유리하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요거를 제가 노트북을 이용해서 한번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추세. 네. 추세를 일단은 보면요. 네. 네. 네, 계속해서 저희 함께 추세 이야기하고 있고요. 항생 차트 보고 있는데요. 네. 자,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것인데, 자,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여기가 조금 오버가 됐죠? 상관없어요,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모든 것이 딱딱 다 들어맞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이런 채널 라인을 하나 형성을 하고, 자, 저점과 저점입니다.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이런 채널 라인을 하나 형성을 해서 이렇게 일단은 보시면, 이것도 뭡니까, 여러분? 이것도 딱 직관적으로 보시면 내림 차트죠? 그렇죠. 내림 차트라고 보시면 되고, 매도 쪽으로 힘이 강하다라고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뭡니까?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채널 라인을 일단은 그리신다. 자, 그러면 이거는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가격에 대한 흐름을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캔들이 이제 움직입니다. 여기에서 캔들이 또 형성이 되는데 이 윗 채널과 이 아래 요 추세선의 채널을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이 선이 이제는 저항선이 아니라 지지선이 될 것이고 이 밑에서는 지지선이 아니라 저항선이 되면서 가격이 더 밑으로 가는 이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는 거를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뒤에 제가 설명한 거를 어떤 초보님들 같은 경우에 조금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으나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이런 채널 라인을 구성한다라는 것은 직관적으로 일단 제가 보여드렸고 이게 바로 내림 차트다라고 여러분들이 딱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고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거를 한번 다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점과 저점, 고점과 저점, 그리고 고점과 저점, 고점과 저점, 그리고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일단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고점과 저점을 연결했고요. 고점과 저점을 연결했습니다. 고점과 저점을 연결했고 고점과 저점, 고점과 저점을 연결한 거죠. 자, 두 가지 추세의 선을 일단은 제가 다 그어드렸고 두 가지 추세선을 일단은 제가 다 그어드렸고 요거를 일단은 보시면 여러분 네. 자, 이것도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딱 보실 수가 있죠. 자, 아까는 고점과 고점 연결했고 저점과 저점 연결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가격이 캔들이 형성이 된다. 그리고 그게 그걸 밖으로 벗어나면 어떤 매수의 방향 그리고 매도의 방향이 다시 한번 설정된다. 자, 이거는 뭡니까? 딱 보시면 어때요? 자,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저점이 지금 낮아지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는 뭡니까? 위로 조금 갔다가, 그렇죠? 위로 조금 갔다가 캔들이 위로 조금 갔다가 고점을 넘지 못하고 캔들이 위로 좀 갔다가 다시 이 저점을 깨는 이런 캔들의 모양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추세선을 긋는다라는 것은 추세선을 굳이 긋지 않으셔도 됩니다. 직관적으로 그림만 딱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예측을 조금 디테일하게 하고 싶고 어떤 가격에 대한 채널을 조금 설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뭐예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것,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것, 요 한 가지. 두 번째, 고저점을 일단은 연결을 해서 아주 쉽게 이렇게 다음 캔들의 모양을 그리고 다음 캔들의 구간을 예측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쉽게 설명을 드렸는데 연습 좀 많이 하셔야 되고요. 노란 똑방 들어오시면 공부 같이 할 수 있으니까 같이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